안녕하세요. 3학년 2학기 국어 8단원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장소 변화에 따라 글의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교과서는 252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주말 여행을 듣고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주말 여행. 우리 가족은 할머니 생신을 맞아 주말에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지는 전라북도 고창으로 예전에 텔레비전 여행 방송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가기 전부터 많이 설레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맨 처음 도착한 고창 관광지는 고인돌 박물관이었다. 고인돌 박물관에서는 영화와 유물들을 보면서 고인돌의 역사를 알 수 있었다. 박물관 1층에서는 고인돌 영화를 봤고 2층에서는 고인돌과 관련된 여러 유물을 봤다. 박물관을 다 둘러보고 나니 고인돌 박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독림저수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었다. 독림저수지는 겨울 철새가 많이 찾는 곳으로 우리 가족도 혹시 철새 때의 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방문해 보았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읽어보았는데 고창군 전 지역은 2013년부터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도 있었다. 아주 많은 수의 철새는 아니었지만 간간히 물 위로 날아오르는 가창오리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창의 유명한 절인 선운사를 방문했다. 선운사는 삼국시대 때부터 지어진 오래된 절이다. 오래된 절답게 웅장한 건물과 많은 관광객이 있었다. 선운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선운사 뒤편의 동백나무 숲이었다. 푸른 동백나무 잎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숲이었다. 고창에서 아주 오래전 역사인 고인돌에서 삼국시대의 선운사, 앞으로 보호해야 할 철새 때까지 한 번에 보고 나니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가는 기분이었다. 고창을 떠나는 마음은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또 어떤 곳으로 여행을 갈까 하는 기대를 품고 이번 주말 여행을 마쳤다. 네, 이렇게 주말 여행을 다 들어봤는데요.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무엇을 한 뒤에 쓴 글인가요? 그렇죠. 바로 주말 여행을 한 다음에 쓴 글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보겠습니다. 내가 간 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이제 어디에 갔었죠? 네, 맞아요. 바로 고창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제 3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써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있네요. 바로 고인돌 박물관이었는데요. 그 다음 어디로 갔죠? 네, 독림저수지로 갔고요. 그 다음에는 선운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듣고 차근차근히 쓰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주말 여행을 간추릴 때 주의할 부분을 골라서 동그라미 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네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 시간 흐름, 장소 변화, 일차례,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이 글을 간추릴 때는 어떤 부분에 주의하면 될까요? 그렇죠. 장소에 따라서 이동했기 때문에 바로 장소 변화에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장소 변화에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 문제 3번. 주말 여행을 다시 듣고 장소 변화에 따라서 한 일을 간추려 봅시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고 간추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고인돌 박물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일을 했죠? 맞습니다. 바로 고인돌의 역사를 알아보았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독림저수지로 갔어요. 자, 여기서는 무슨 일을 했죠? 네, 물 위를 날아오르는 가창오리들을 구경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운사로 갔는데요. 자, 여기서 한 일은 무엇이었죠? 네, 그렇죠. 바로 아름다운 동백나무 숲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장소 변화에 따라서 한 일을 간추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3에서 간추린 내용을 바탕으로 주말 여행을 간단히 정리하여 말해보겠습니다. 자, 아래 연필 친구 보니까요. 장소 변화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지는 이야기는 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면서 듣게 되면 우리가 쉽게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선생님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생신을 맞아 고창으로 주말 여행을 다녀왔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고인돌 박물관으로 고인돌의 역사와 유물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독림저수지로 물 위로 날아오르는 가창 오리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선운사이다. 선운사는 오래된 절로 뒤편에 동백나무 숲이 아름다웠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동물원 해설을 듣고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동물원에서 어제 과학관찰 보고서를 쓰려고 동물원에 갔다. 내 보고서 주제는 날개가 있는 동물로 동물원의 많은 동물 가운데에서도 날개가 있는 동물을 찾아 관찰하는 것이다. 날씨가 추워서 야외 관람관은 문을 닫은 곳이 많아서 주로 실내 관람관에서 관찰했다. 동물원 입구를 지나 가장 먼저 간 곳은 곤충관이었다. 곤충관에는 여러 지역의 곤충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날개가 있는 동물로 나비와 벌, 메뚜기와 같은 곤충들이 있었다. 곤충관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곤충은 톱사슴벌레이다. 톱사슴벌레는 몸 색깔이 갈색이고 톱날 모양의 큰 턱이 있다. 원래 밤에 활동하는 곤충이지만 참나무 수액을 먹으려고 낮에도 돌아다니기 때문에 먹이를 먹는 톱사슴벌레를 볼 수 있었다. 톱사슴벌레가 나뭇가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이 멋있었다. 곤충관 바로 옆은 야행관이었는데 주로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이 있는 곳이었다. 야행관에도 날개가 있는 동물들이 있었다. 바로 박쥐와 올빼미였다. 외국에서 산다는 과일박쥐도 인상 깊었지만 내 눈길을 끈 것은 수리부엉이이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로 몸 길이가 70cm나 될 정도로 큰 새이다.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을 관찰했는데 붉은 눈과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목이 신기했다. 가끔 날개를 펴고 앉은 자세를 고치기도 했는데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에 큰 바람이 일 것 같았다. 이렇게 멋진 새가 멸종위기 동물이라니 자연을 보호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야행관 다음으로 간 곳은 열대조류관이었다. 열대조류관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새들이 사는 곳이었다. 열대조류관은 아주 큰 실내 전시장으로 천장이 높아서 머리 위로 화려한 색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앵무새는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앵무새가 있는지는 몰랐다. 왕관앵무, 장미앵무, 회색앵무와 같이 색과 크기도 다양한 앵무새를 관찰할 수 있었다. 말을 할 수 있는 앵무새를 찾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야외에서도 황새를 볼 수 있는 큰 물새장이었다. 황새 마을에서는 황새 외에도 두루미나 고니와 같이 물 근처에 사는 여러 새를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깃털색이 하얗고 까만 게 비슷해서 두루미와 황새를 구별하지 못했다. 설명을 읽고 나서야 키가 더 크고 머리가 붉은색이고 목과 다리가 까만색인 새가 두루미, 다리가 붉은색인 새가 황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는 물음, 오른쪽에는 답을 쓰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물음 볼게요. 내가 동물원에 간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왜 갔죠? 맞습니다. 바로 과학 관찰 보고서를 쓰려고 갔죠. 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 물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동물원 입구를 지나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딘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정답은 뭐죠? 그렇죠. 바로 곤충관에 갔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황새는 어디에서 볼 수 있었나요? 자, 어디에서 볼 수 있었죠? 그렇죠. 바로 큰 물새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질문과 답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다음 6번입니다. 동물원에서를 다시 듣고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무엇을 관찰했는지 간추려 써봅시다. 자, 곤충과는 다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톱사슴벌레는 몸 색깔이 갈색이고 톱날 모양의 큰 턱이 있다. 먹이를 먹는 톱사슴벌레를 볼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 간 곳은 바로 야행관입니다. 자, 밤에 행동한다고 해서 야행이네요.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관찰했나요? 그렇죠. 수리부엉이를 관찰했습니다. 자, 수리부엉이는 몸 길이가 70cm나 될 정도로 큰 새이다. 눈이 붉고 목이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멸종위기 동물이다. 자, 이런 식으로 관찰한 내용을 간추렸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열대 조류관에 갔는데요. 자, 무엇을 보았죠? 그렇죠. 바로 왕관앵무, 장미앵무, 회색앵무와 같이 색과 크기도 다양한 앵무새를 관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갔었죠? 맞아요. 큰 물새장으로 갔어요. 여기에서 본 걸 한번 간추려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머리가 붉은색이고 목과 다리가 까만색인 새가 두루미. 다리가 붉은색인 새가 황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이렇게 간 장소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글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맨 왼쪽 친구는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쓴 글은 시간 차례대로 간추리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1차례를 설명한 글은요. 1차례가 잘 드러나게 간추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바뀌면서 사건이 변하는 글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장소 변화가 잘 드러나게 간추리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학습하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